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2장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만약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변화에 계기가 주어진다면 무척 고맙게 여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위치와 앞으로 바라는 위치, 그 위치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밀도 있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생활 신조 2. 조 포글리오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의 바다가 보이는 곳에 큰 저택을 갖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화가 나 주방에서 뛰쳐나와 뒷문을 활짝 열고 햇볕이 내리쬐는 바깥으로 나와 찌는 듯한 진입로를 가로질러 갔다. 그는 잠시 돌아서서 현관에 서 있는 아내 노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을 떨리고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조, 제발 가지 말아요. 이 집을 나갈 거야. 차문을 열면서 그는 말했다. 아내를 정면으로 쳐다보기가 두려우면서도 자신을 붙잡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럴까봐 두렵기도 했다. 언제 돌아오실 건가요? 차도를 향하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아내가 물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남편이 대답해 주기를 바랬다. 몰라도 돼. 그는 자동차 문을 쾅 닫으며 말했다. 조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차에 시동을 걸고는 떠나갔다. 잠시 동안 노마는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물로 목이 메인 채 아이들이 방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다. 한심을 쉬며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19살과 16살 난 두 아들 니키와 조이 그리고 17살 된 딸 체리는 요즘 노상 싸움만 하는 부모를 보며 좌절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노마는 한숨을 쉬며 돌아서서 말하였다. 아빠가 왜 저렇게 소리 지르며 나가는지 엄마는 안단다. 아빠는 지금 절망하고 있어. 우리 모두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생활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뭔가 잘못 되어가는 것 같구나. 우리는 무력감으로 더욱더 절망이 크구나. 우리가 사랑하던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악화되기만 하고 우리는 그것을 멈추게 할 방법이 없구나. 조는 콜로라도 다리를 지나 5번 국도를 통해 멕시코 접견 지역으로 내달렸다. 그는 멕시코 로사리타 해변에 주택단지를 건설 중이었고 종업원들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제정신이 아닌 것에 또 한 번 화가 치밀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깊은 암흑 속으로 휘말려 빠져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자 또 다른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다. 10년간 코티손으로 살아오고 있었지요. 경화증으로 고생을 하며 몸무게는 불고 2번의 파산을 겪고 난 후 다시 재개하여 고층 건물을 지었는데 이제는 사업 자금도 바닥났죠. 멕시코는 돈 가치가 떨어져 경제적 혼란을 거듭했고 실질적인 이윤 또한 제로로 떨어졌죠. 또다시 파산 지경에 이른 것이지요. 조는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다. 노마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었다. 딸 체리는 어떻게 엄마를 위로해야 할지 몰라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아들 조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았다. 큰아들 니키는 우울하고 화가 나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버렸다. 조는 은색 제교를 몰고 좁고 더러운 도로를 거쳐 인적이 뜸한 멕시코 해변으로 향하였다. 태평양 저 너머에는 햇볕이 비치고 있었다. 조는 머리를 핸들에 박고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이제 파멸이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버렸어. 나는 아내와 가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크고 검은 구름처럼 절망감이 조의 머리를 가득 채웠다. 이런 종류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경험이 있더라도 그날 조와 노마가 겪은 정도까지는 아니기를 바란다. 절망감이 당신 인생을 뒤덮는 일이 없기 바란다. 누구나 자신의 꿈이 좌절되고 파멸되는 시기를 겪을 수 있다.
매번 실패하게 되면 옛날 사람들도 그래 왔듯이 당연히 절망과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다윗 왕은 그의 절망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주여,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잊으셨습니까? 언제 재림하실런지요? 저는 얼마나 더 번민으로 괴로워하고 마음속에는 슬픔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요. 이 마음의 고통들은 언제까지 저를 괴롭힐는지요. 시편 13장 1절부터 2절까지. 1854년 소로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절망감을 몇 마디로 줄여 설명하고 있다. 인간은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용한 가운데 필사적인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고 있다. 여태껏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절망과 분노를 느끼며 살아왔다. 우리 시대의 절망감은 하나의 전염병이 되고 있다. 국제정신건강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공황, 불감증, 피로, 불면증, 과민증에 시달려 죽음이나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웨스팅하우스의 한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미국의 사업가들은 1달러당 20센트를 정신건강을 위한 약물을 사는데 쓰고 있고 그만큼 약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예방의학 프로그램에서 가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분야는 정신건강 쪽이다 라는 놀랄만한 보고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면 신체 건강은 저절로 회복할 것이다. 절망과 그에 수반되는 질병으로 미국의 사업가들은 170억 달러를 쓰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그 연령층이 점점 확산되어 젊은이들이 만성병과 망가진 생활을 회복하는 데 쓰는 시간과 돈은 엄청나다. 코넬 대학교 의과대학교의 제럴드 클러만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비관적으로 변하며 그들의 기대가 자주 어긋남에 따라 그 좌절감도 점점 커지고 있다. 여기에 생활신조 2를 들고 나온 이유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현실은 항상 우리의 꿈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더욱더 절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 좌절감과 싸우면서 우리의 행동은 점점 파괴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이 재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까지 한없이 늪에 빠져버리는 것이다. 꿈이 깨지고 우울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 실패와 우울 상태를 반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처음에 그들은 그것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려 한다. 그런 후 그들은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탓하게 된다. 내내 그들은 그것에서 빠져나가려 한다. 이 절망감으로 어떤 이들은 폐인이 되고 어떤 이들은 자포자기하며 파괴적으로 변할 것이다. 영원히 우울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속수무책으로 죽음에 이른 사람도 있을 것이다. 선택. 절망감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무시하라. 조 포클리오는 저녁 늦게 로사리타 해변에서 돌아왔다. 노마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남편을 맞이했고 조는 부인과 같이 식탁에 아이들과 둘러앉아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노마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오븐과 식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모두가 다 상냥하고 공손한 태도를 가졌지만 그들의 마음속의 고통은 2배로 증가했다. 왜 소로는 인생이 조용하면서도 필사적인 몸부림이라 했던가? 미국 초창기의 시인인 소로는 사람들이 더 비참하게 느낄 때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 웃는 척하고 다닌다는 것을 말한 바 있었다. 사람들은 고통을 남몰래 혼자 겪고 싶어한다. 자존심 때문에 진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또한 남들이 자신의 실패를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예를 들어 동양에서는 체면을 유지할 것을 강조한다. 영국 속담에 곤경에 처해도 방황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 진짜 사나이는 울지 않는다 라는 꿋꿋한 미국인에 대한 속담도 있다. 어느 누가 갈등하며 괴로워하기를 원하겠는가? 적어도 처음에는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는 척 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 비참함은 무서운 비밀로 둔갑한다.
자기 주위에 벽을 쌓고서 동정하고 원조하는 사람들은 자기로부터 격리시킨다. 병든 동물처럼 몸을 숨기고 병이 낫기를 기다린다. 당신도 그런가? 꿈이 위협받아 절망의 늪을 헤매게 될 때 침묵하고 방황하게 되는가? 아니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씩씩하게 웃으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다니는가? 조가 파산하기 직전까지도 우리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았지요. 아름다운 집과 보트, 멋진 자동차 등 그것이 모두 사라졌을 때 나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계속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예전처럼 살아갔지요. 부자인 한 친구가 그의 은색 XJS 제기어차를 거저 주다시피 내게 팔았지요. 나는 매달 차값을 갚아 나갔고요. 자조적인 웃음을 띠며 머리를 저으며 조는 말했다. 샌디에고에서 코로나 도만을 가로질러 아름다운 K섬에 있는 바다에 접해 있는 커다란 저택을 구입했지요. 계속 성공에 대한 환상을 간직하며 우리 살아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적어도 얼마 동안은요. 노마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완전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에도 우리는 계속 얼굴에 가면을 쓰고 다녔지요. 교회에서, 애들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는 은행이나 식품점 등 어디에서든 항상 웃으며 즐거운 척 했습니다. 조와 노마는 가면을 쓴 채 이중 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절망감과 상실감이 더 커져만 갔다. 바깥에서는 가면을 쓰고 생활하여 그들의 황폐해져가는 관계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혹 이 이야기가 자신의 얘기처럼 들리지 않는가? 아무리 아닌 척해도 우리 자신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자신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 좌절감이나 절망감은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고 무시해도 치유될 수 없다. 좌절감과의 싸움은 당신이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만 끝이 난다. 먼저 당신 자신이 그것을 인정하고 또 주위에서 만나게 되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차츰 자신의 그러한 상황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선택사항 남의 탓으로 돌리기. 저녁 설거지도 끝나 조와 노마는 침실로 왔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는 역시 똑같았다. 당신이 그런 식으로 하지만 않았었다면, 당신이 항상 이렇게 일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하고 상대방을 탓하며 점점 언성을 높이게 되고 드디어 화난 목소리는 얇은 벽을 뚫고 아이들에게까지 들리게 되었다. 우리는 항상 서로 크게 소리 지르곤 했지요. 그 소리는 아이들이 틀어놓은 록 음악보다 더 컸어요. 우리 문제에 대해 서로 비난하지 않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곤 했지요. 부모님이나 선생님 혹은 친구나 동료들, 심지어 미국 정부를 욕한 적도 있어요. 사업가로서 온갖 세금과 갖가지 공문서에 질려 있었거든요. 일할 때마다 걸고 넘어지는 법조문이나 관계 당국을 증오했지요. 결국 이 나라를 떠나기로 결심했지요. 로사리타 일이 잘 안 돼갈 때 나는 이미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멕시코 시민권을 얻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멕시코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죠. 이어서 노마가 말했다. 우리의 순이익은 뚝 떨어졌고 멕시코 대통령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만뒀다는 생각까지 했지요. 실상 누군가 우리의 비난을 받을 새로운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서로 자주 비난하는 것은 가족의 대화를 완전히 차단시키려 하게 한다. 서로에게 소리치고 비난하던 것이 차츰 육체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이 가족 내의 폭력은 이 나라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다. 저는 조에게 총을 겨눈 적도 있어요. 노마는 창피해하며 얘기했다. 옆층으로 차 트렁크를 맞췄기 망정이지 제대로 겨냥했으면 그는 죽었을 거예요. 서로 힘들었던 시기에 그를 그렇게 죽였다면 나중에 우리가 함께 향유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들을 같이 못했을 거예요. 가정에서의 육체적인 학대, 특히 아내 구타는 매 15초마다 희생자가 나오고 있다. 가정불화로 인한 피해자들의 치료에 드는 돈은 연간 1,800만 달러로 추정된다. 사람들은 그런 절망적인 시기에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광기 있는 일들을 많이 저지르게 된다. 또 많은 밤중에 남편에게서 온 장거리 전화를 떠올린다. 멕시코 감옥에서 수신자 부담으로 남편이 전화해 왔다. 노마는 통화를 하면서 남편에 대한 불신감이 그 돌을 더해갔다. 문제가 생겼어. 그의 목소리는 작고 떨리고 있었다. 노마는 주의를 기울여
그가 하는 얘기를 들었다. 남편은 돈을 벌기 위해 발버둥 치다가 미국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 밀수범들을 거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전에 멕시코 당국이 우리 계획을 알아채서 난 체포되었어. 사흘밤을 꼬박 취조당했지. 그리고 벌금으로 많은 돈을 내야 돼. 그 돈을 못 구하면 나를 풀어주지 않겠대. 어쨌든 노마는 남편을 석방시키기 위해 필요한 돈을 구했다. 그들 둘에게 그 시기는 아주 고통스러웠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렵기만 한 시기였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포글리오 부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절망적이거나 좌절감을 느낄 때 주로 보이는 광기 어린 행동들이나 무책임한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을 책망하며 죄책감을 갖는다. 때로는 그 죄책감을 면하기 위해서 남을 비난하기도 한다. 누구의 탓으로 돌린다는 것은 하나의 위험한 부메랑이 되어 끝없이 맴돌다가 결국 폭력과 범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꿈이 사라지고 절망에 끼어들 때 우리는 비난을 그치고 일이 이렇게 엉망이 된 타당한 이유를 찾아서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적절한 계획을 세우려 해야 한다.